날이에요. 네. 어제 말이죠. 일본이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겨버렸어. 맞아요. 그저께는 말이죠. 네. 사우디가 네. 누구를 이겼죠? 아르헨티나. 티나를 이겨버렸어. 세상에. 이거 참 중요한 날입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이 그 유럽과 남미를 이겼단 말이죠. 네. 우리는 오늘 누구랑 하냐? 네. 우루과이랑 합니다. 네. 월드컵이 생긴 지 얼마 된지 아세요? 월드컵 역사가 92년입니다. 월드컵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네.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협회대항전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은 협회가 4개가 있거든. 뭐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다 따로따로 나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네.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은 92년 됐다. 92년 됐다. 그리고 국가대항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협회대항전이다. 어.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제1회 월드컵 어디서 열렸을까요? 누가 우승했을까? 우루과이가 우승했어. 근데 그래서 그런 오늘은 상대를. 우리가 제1회 월드컵 우승한 팀하고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이 오늘 맞붙는 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밤 10시에 약속하신 분들 취소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 그 태극 전사들의 파이팅을 기원하면서 네. 태극 전사들만 화이팅 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도 좀 화이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 중년의 뭐 노후 준비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네. 중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섭외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나오셔갖고 창업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다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창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누구죠? 네, 그래서 모신 분 바로 수원대 이준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날로 이뻐지고 계세요. 이뻐지고 방송에 계세요? 나오시니까 우리 젊으신 교수님 더 젊어지셔. 부러워 죽겠어. 예, 젊어진다는 게 되게 부럽습니다. 네, 수성님도 젊어지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문앵커한테도 되게 부러워 죽겠어요. 이 젊은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네. 여기서 젊으면 그냥 다 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보다 오늘이 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음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그랬던가? 오늘 뭐 재벌 회장님께서 내 재산의 전부를 다 주더라도 나 20대로 돌아가겠다. 그런 분 계세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동안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잘 못했던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년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어제도 그 노후 준비하신 그 전문가 이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건강하게 해야 되고 맞아요. 또 후회가 돼. 근데 이제 우리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 중요한 맞아요. 거는 그 다음에 일도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많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은퇴 후회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교수님, 그래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뭐 요즘은 뭐 무슨 기술 창업이니 뭐 생계형 창업이니 청년 창업이니 많이 뭐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 엄청 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년들은 이제 가라는 아니에요. 얘기 어디로 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무덤으로 가라는 얘기는 설마 아니겠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 중년들이 좀 성공을 하려면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꼰대들이 이 아이템 찾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자기가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네. 라떼는 말이야, 뭐 맞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도 이제 뭐 중장년이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고민에 목말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40대에서 60대까지 중년은 바쁜 일상에서 이제 무기력해지거나 쉼표 하나 찍기 어렵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경험이나 방금 질문 주신 이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안한다는 게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잠시 쉬고 있지만은요. 네. 2016년에 이제 미래부 장관상을 받았었고요. 2020년에 이제 대국민 NTIS 활용 경진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진대, 뭐 데모데이 등 참여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저만의 비법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관습처럼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들을 머릿속으로 좀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활동 사이를 또 쪼개고 또 그 안에 숨은 불편함을 이격을 발견한다고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고객이 되는데 그 고객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고 안전한 활동으로
좀 변신시킵니다. 아이디어를 창안시킵니다. 네. 예, 이것이 저만의 아이디어 창안 방법의 노하우인데요.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조스의 유명한 경영 이념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때 워킹 백워드를 원칙으로 합니다. 워킹 백워드라는 의미는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거꾸로 일하기인데요. 고객의 불편함 또는 페인 포인트로부터 시작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는 약간 고객의 고통 이런 뜻이기도 그쵸. 하는데요. 워킹 백워드라는 말이 새로운 건 결코 아닙니다. 토요타 사장 와테나바 씨도 현장에서 일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풀어내고 작은 개선이 마침내 커다란 혁신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주위에서 이제 내가 경험하고 활동했던 부분에 찾으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많은 아이디어를 창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야. 거꾸로. 꼰대들이. 네, 죄송합니다. 이 중년들이 본인들이 라떼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이 생활을 하거나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요거는 좀 부당한데? 요거는 좀 불편했는데? 요거는 고객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 이거 영어인데, 페인 페인이 포인트. 아픈 거잖아. 그렇죠. 고통을 어디서 느끼냐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좀 찾으면 좋을 것이다. 일단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라. 술만 먹지 말고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라. 네. 그리면서 사실 술자리에서도 아이디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서로 대화 통해서 나오고. 불편한 거 이런 거 있는데 있다는 건데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베프 존스? 예. 아마존? 마음에는 좀 안 들어요. 네. 바람 펴서 이혼했잖아. 아무튼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이분도 아마존을 아마존이 처음에 뭐였죠? 아시죠? 처음에 책 판매했잖아요. 그쵸. 이 책 판매했다는 소규모로. 이커머스로 엄청 커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엔 책 판매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업을 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지금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카테고리가 다양하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클라우드 사업까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라떼 하지 말고 앞으로 커피숍에서 라떼 다 없애버려. 라떼 다 없애버리고. 죄송합니다. 커피숍 사장님들.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을 먹어야지 네. 좀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이신 하는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라떼들은 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아이 그렇잖아요. 우리 맞아. 아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막 서로 좋은 아이디어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좀 사례를 좀 갖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쵸. 네, 하버드 교수의 탈레스 S. 테이시에라는 이제 교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하버드 교수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재직 중에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전략가이면서 전자상거래 전문가인데 이제 뭐 GM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500개 기업을 컨설팅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10년의 연구와 8년의 사례조회 끝에 깨달은 한 가지는 기존에 활동하던 기업들, 뭐 에어비앤비, 우버, 유튜버 등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활동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성공한 기업들은 뭐 신기술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기술로 성공한 게 아니고 나와 연관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허점을 개선시키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룡 기업이 탄생됐다고 주장했던 이제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내도 이제 대부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을 관찰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세탁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빨래방. 네, 맞습니다. 빨래방. 특히 방. 이제 요즘 방이 유행이야.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취생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맞아요. 빨래 고민을 이제 해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이템은 세탁물을 일정한 장소에 놓으면 걷어간 뒤 세탁을 마치면
하루 만에 가져다 준다라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모기업은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통해서 5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와. 유치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비대면 세탁 서비스 아이템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A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사의 경우는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이 접수되면 세탁 전 세탁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서 수거해 갑니다. 세탁 과정은 비대면 세탁 창업 기업이 세탁물을 구분하고 균일한 서비스 품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 상태를 체크한 후 세탁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세탁 후 고객에게 배송을 하게 되는 서비스죠. A사는.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B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B사의 경우는 A사처럼 균일한 서비스로 시작을 합니다. 균일한 서비스 시작하는데 A사를 일상적으로 이용했던 고객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네. 어떻게 불만을 가냐면 스마트폰을 또 다양합니다. 옛날 폰도 쓰시고 이제 지금의 이제 그쵸. 새로운 폰도 쓰다 그쵸. 보니까 앱이 굉장히 용량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때문에 앱을 설치하는데 민감하신 또 이제 고객들도 그렇지, 나타나고 그렇지. 있거든요. 또 자주 쓰지 않는 앱 같은 경우는 아예 머릿속에 이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그러한 부분에 또 있고 또 이제 저녁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1인 가구에서 이제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렇죠. 취업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밤 12시에도 세탁물을 수거했으면 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B사는 그러한 불평불만을 창안하여 배달앱 주문이 가능하고 배달앱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세탁물을 수거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창안해서. 예. 다음 이제 C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도 마찬가지처럼 A사나 B사의 생태계는 그대로 가되 네. 경쟁사 앱을 사용하는데 자꾸 누군가 세탁물을 또 훔쳐가요. 오, 그렇지, 예, 그렇지. 택배 분실물도 많이 그렇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이건 대책 마련이 도무지 어렵다 보니까 네. 경쟁사와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4시 편의점에서 세탁물을 접수하고 방문해서 찾아가는 배송 서비스 배송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예,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제공해서 이 기존의 안전한 수거가 가능한 어떤 차별화 포인트로 C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죠. 아하. 네. 마지막으로 이 D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사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편의점이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용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편의점 네, 같은 네, 경우는. 편의점에 맡기면 또 새벽 배송까지 해줘요 하지만 고가의 세탁물 이럴 때 또 문제가 맞아요. 불안하게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예,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탁물이 노출되지 않은 IoT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무인 수거함을 개발해서 고객과 관계자 이외에는 열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수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A사부터 D사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에 대한 허점을 설명하였는데요. 이 허점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 이제 넛지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넛지 마케팅은 뭐냐면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구매 결정을 유도를 하고 또 그 넛지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전환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존의 생태계에서 굉장히 새로운 틀을 서비스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고객들한테는. 그래서 결국 문제를 재구조한다는 것은 결코 새롭거나 낯설지 않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서비스가 필요한가 아니면 제품이 어떠한 아까 이제 IoT 디바이스도 보였지만 이제 제품이 결합돼서 이 요구되는가가 아이디어를 재구조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 이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긴 거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셔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네. A사는 그냥 빨래방이야. 그냥 빨래방이야. 네. 편하게 와서 세탁하고 뭐 직원이 뭐 수거해서 배송해 주는데 빨래방이긴 한데 직원이 수거 배송을 해줘. 네. B사는 보면 야 이거 앱을 또 깔아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앱을 활용해봐. 네. 뭐 이렇게 된 거고. C사는 거기다가 야 이거 이러다 보니까 세탁물이 비싼 거야. 나 이거 그 가죽이야. 아, 이거 150만 원짜리
그 뭐 어디서 나온 거야. 명품 코트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게 또 없어져. 누가 또 집어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라도 좀 괜찮은데 CCTV 없는데 뭐 오피스 다가구 이런 데는 스타일이랄지. 막 그냥 막 집어가. 뭐 그러니까 이거를 편의점을 활용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D사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워. 맞아. 그러니까 아예 그 전용 박스를 만들어. 요즘에 택배도 보면 그 택배 한 박스가 택배 따로 한 있죠. 전용 박스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개선하는 게 방법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저 이거 원고를 딱 받았을 때 제 느낌이 뭐냐면 제가 제 불만이에요. 제 불만 우리 동네 세탁 편의점이 있는데 세탁이 잘 안 돼. 안 돼요. 예. 이게 깨끗하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2정거장 가면 세탁 장인이 계셔요. 근데 돈이 한 1,000원 비싸. 근데 와이셔츠 하는데. 동네마다 세탁 장인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해.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내가 한번 사업을 제안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굿 이게 아이디어. 말씀을 딱 들어보니고 나니까 그 사장님한테 어떻게 사업을 제안할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빨래방도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빨래방 가보면 뭐 음악도 나오고 빨래하는 동안 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게 맞아, 뭐도 돼 있는데 빨래방의 단점 네. 단점?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 강아지 털이 나온 이불을 가서 거기서 빤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세탁소는 안 빨어. 왜냐면 고양이 털, 개털 나오니까. 거기서 빠니까 예.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요즘 가보시면 빨래방에 이거 써 있어요. 매일 청소함. 매일 세탁조를 청소함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 다 아는 거야. 그 빨래방 주인도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이 개털, 고양이 털이 우리 빨래에 묻어나와요. 이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말씀 들어보면 진화하고 진화. 이게 네. 편의에서 진화한다는 개념인데, 이거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아재들이 군 왜? 이런 분들이 네. 머리를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을까요? 좀 돈은 못 벌 수도 있잖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예. 이 질문이 사실 저도 이제 뭐 사실 해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성공했고 또 이 성공한 사례, 지속 가능성이나 스케일업에 대한 이제 유명하신 어떤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이제 같이 이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시스템 다이나믹스 사고를 가져라라고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2016년에 MIT 천재 교수가 있습니다. 영면하셨지만 이제 제이 포레스터라는 교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론을 이제 만드셨는데요. 네. 이러한 방법론으로 이제 실천했던 기업이 시가총액 3조 원을 달성을 하고 이야. 키워낸 인물로 이제 팀 쿡입니다. 네. 이 팀 쿡의 이 대표는 SCM이라고 해서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원자재에서 부품 공급, 생산업체, 뭐 도매업체, 소매업체에서 통해서 이제 소비자로 연결되는 모든 이제 가치사슬에 대한 전체 공급망을 최적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인데요. 네네. 이게 바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입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서 뭐 좀 부연 설명하자면 네. 아기를 목욕시킬 때 이제 욕조에 담습니다. 욕조에 담고 아이가 이제 따뜻한 물도 중요하겠지만 적당량의 이제 물을 또 온도가. 담아야 맞네요, 되거든요. 맞네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잘 보면 물이 적거나 네. 물이 많으면 놀다가 또 그냥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그 이론은 뭐냐면 그 아이가 물이 차는 것을 스탁이라고 하거든요. 저장하는 네네네. 부분을 스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이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의 영향에 의해서 그 저장에 대한 부분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되게 있어요. 어려워요.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거. 시스템 다이내믹스. 네네. 네. 그 저출산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림에서 보면 네. 출생률이 오르면 인구가 많아집니다. 플러스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누구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게 되면 인구는 마이너스로 그렇죠.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인과지대라고 표현을 해서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관계가 있고 이러한 복잡한 연결을 구조화하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이 포레스트 교수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의 이제 단순한 저런 부분에 이제 표겠지만 이 안에 어떠한 루프, 연결고리가 더 많이 이제 되면서 이게 출생률이 더 정책과 어떤 것들을 많이 부여하면 출생률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한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대면 세탁. 네. 네. 거기에 좀 인과지도. 비교를 이거네. 다이나믹스 이거네.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대면 세탁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번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해서 방금 이제 그렇죠.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듯이 이제 세탁 서비스를 할 거야라고 또 도전하시는 또 이제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고객들은 이제 웹을 통해서 이제 주문이 접수하고 방문을 통해서 수거해서 균일한 서비스와 품질 관리로 고객의 세탁물을 배송하는 과정까지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 팩토리에다 맡기고 좋아. 의뢰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처럼 가까운 지역에서 동네에 거주하는 세탁달인 전업주부 100명을 유유자산을 통해서 세탁물을 맡기고 직원이 다시 수거해 고객에게 배송할 거야.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창안한 거죠. 창안했는데 위의 생태계를 보면서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리게 되면 문제가 터지고 또 균일한 문제를 보장했던 기업들이 가정에서 세탁한 세탁물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가정에서 정말 이 세탁이 가능해? 또 못 믿겠어라는 고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주는 그 안에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하지 않게 되고 기업은 분명하게 버팁니다. 또 고용을 하지 않겠고 또 해고하게 되고 소상공인 세탁 팩토리에서 일감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결국 버티다 못해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 아이템이 경쟁 시장에서 새롭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형성에서 파괴되지 않고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규모가 예를 들면 국내 시장 규모 한 5조 원 정도 합니다. 5조 원 정도 하는데 선발자가 벌써 이제 그 파이에서 이제 영업에서 이익을 벌고 있고요. 후발주자가 이제 다가가서 이제 그 시장이 양분되게 된다면 실제 파이는 굉장히 적게 되거든요. 파이가 적게 됐을 때 아이템이 시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연결이 될 때는 신중한 선택과 또 이제 이 선택과 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과관계 교수님들이 원래 말이 많아. 교수님들이 얘기가 길어. 아니요, 교수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수석님도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딱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즘 SPC 파리바게트 난리예요. 그 창업 그 원래 본사도 잘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미 언론에 다 나온 거니까 얘기 들으면 미스터 피자 그거 뭐 갑질해가지고 누가 손해 봤어? 그 차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탁업소를 우리가 예를 들었으니까 세탁업소의 그 경영이 어떠냐, CEO의 마인드가 어떠냐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창업주의 이제 그 기업가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된 요인이 있지만 시장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전업주부 중에 세탁의 달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또 인터뷰한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달인들이 이제 수선하게 되면 뭐 가죽이나 이런 얼룩대에서 팩토리에서 세탁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도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살릴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좀 창안하자면 또 이제 요즘 한창 뜬 이제 웨스트라고 해가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어떤 뭐 세제나 이런 네, 것들을 안 이제 쓰고.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업주부를 통해서 하는 신규 아이템이 뭔가 고급 세제를 이용한 프랑스의 어떤 고급 세제를 이용하는데 기존의 가격에서 상승하지 않고 동일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고객들은 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말씀 딱 들어보면 네. 그냥 제가 쉽게 설명 한 번에 딱 결론하면 세탁 업체에 취업을 일단 하셔. 취업하셔가지고 도대체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맞습니다. 세탁을 어떤 방법으로 이 기술적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세탁할 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걸 정확히 알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죄송하다기보다는 약간 재밌게 느낀 게 뭐냐면 네. 애플! 애플. 나 애플 샀잖아. 맞아요. 애플 주주. 근데 여기 보면 교수님 제이 포레스터 교수님도 돌아가셨고 그 잡스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네. 팀쿡 형님만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런 시스템 다이내믹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공급사들 SCM을 잘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말씀을 좀 저는 와서 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뭐 프랜차이즈 창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제 1번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제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급사들이나 이런 그 체계를 잘 만들어 놨느냐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뭐 준비된 동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나갈 수 있나요, 동영상이? 네. 네. 요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요건가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아, 이게 서플라이 체인 아, 매니지먼트 서플라이 체인 보여드리려고.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래서 고객이 가고 네. 고객이 또 세탁 소속 예. 직원도 있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 세탁 파트너에서 일거리도 생기고 네.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 신규 여기에 아이템. 이제 집에서 또 하시는 분들한테 일거리 드리고 낮은 네. 품질로 또 올 네. 수도 있다. 마이너스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죠. 파괴되고. 예.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즘 저도 이제 세탁 이제 방송 출연 때문에 이 와이셔츠 좀 많이 맡기는데 저희 세탁 그 편의점 그 사장님이 수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수선도 많이 오고 그 세탁 편의점에서 맞아, 운동화 세탁도 또 많이 오고. 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연계성이 있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요. 네. 저 같은 꼰대도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데 뭐 이런 건 전 가끔가다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요. 대박치는 사업 아이디어 있어. 있어요. 예, 있어요. 저도 분명 있어요. 있죠. 있는데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이 돈 얼마 들어가야 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 좀 이런 게 있어.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방금 질문 주신 것도 좀 고민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주위에서 뭐 한번 사업을 이거 했으면 좋겠어. 특히나 이제 친구들 모임이나 어떤 그 술자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 이거 대박 많이 아이디어야. 나오죠. 그러면. 근데 그럼 네가 해. 씨.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답변은 확고한 팩트를 찾아서 내 자신,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네, 데이터. 네, 네, 네. 중장년 분들이 보면 이제 대부분 한 분야에서 성공하셨던 분들, 제가 그렇죠. 그 아시는 분도 한 그렇죠. 40년 동안 직장 생활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귀 기울여 보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오면 저축된 돈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여 CEO가 되면 뭔가 네. 그 스스로 행복해지거나 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하시는 기대하시죠. 분들은 네.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매출이 오르지 않은 창업주와,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중장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멘토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매출이 오르지 않은 창업주 같은 경우는 창업 아이템이 좀 시대와 맞지 않거나 가장 여기에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증 편향 시각에서 기존 신념이나 이론에서 결정을 내리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철학을 갖고 40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인지수학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학자가 특정한 추측이나 해석을 일단 한번 채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가설의 가능성을 극도로 부풀리기 때문에 상황을 달리 보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맞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도 이제 자 보시죠. 에어비앤비 사업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 집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또 문을 열어주고 낯선 사람이 와서 똥도 싸. 재우기까지 하잖아요. 와서 똥도 싸. 맞아. 우리 집에서 이제 잔다고? 예, 사실 이제 긍정적이보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이.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8년 8월에 네. 사업 시작해가지고 네. 2초당 한 건씩 예약하는 공룡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요. 네. 시장의 가치는 15조 원 야. 지금 넘는 이제 기업으로 이제 네. 발전이 됐습니다. 음.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예. 예, 맞죠.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누군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는데요. 초밥에 한번 좀 초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초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쌉니다. 서민들층한테는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제 퇴근 시간에 백화점에 들리면 이렇게 많게는 50%를 세일을 하죠. 그죠. 8시 네, 넘으면, 네, 네, 8시 넘으면 맞아요. 세일해. 맞아요. 만 원에 3개씩 맞아요. 말해 세일하고 막 이래. 그래서 마감 이제- 타임 세일. 예, 네.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녁을 준비하네. 네. 네, 저녁을 준비하면 이제 또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어.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바로 또 먹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상한다는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버리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점을 창안해서 냉장 보관 초밥 용기를 개발하면 좋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제품 디자인에서 양산까지 다 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추진력을 끝내주네. 네. 하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실제 시장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알버트 사보이아라고 구글의 최초 기술자인 사람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루 지난 초밥을 이제 실제는 이제 그날 만든 초밥이죠. 근데 상표만 이제 바꿔가지고 50% 할인의 가격을 내려서 재판매하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결과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50%니까 50%는 사지 않았을까? 빵 프로입니다. 빵 프로. 오. 예, 예. 교수님 좀 0%. 0%. 죄송합니다. 우아하게. 네네. 0%입니다. 0%.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웃자간 소리예요. 한 명도 이제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하면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필요한데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사업 아이템은 얼마만큼 시장에서 과연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경쟁 시장에서 몇 %를 차지할 수 있는가 첫 번째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하다. 네, 그러네요. 첫 번째를 메모하세요. 네,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고객은 전업주부야. 아니면 뭐 젊은 층의 뭐 20대야. 아니면 뭐 노인층이야.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등의 아이템으로 필요한 고객군을 찾아야 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타겟 고객이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거나 이용하는지를 테스트하셔야 돼요.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지불을 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재밌는 사례로 카닥이라고 해서 카닥이라고 해서 모바일 통해서 그 자동차 외장 수리 서비스 견적을 해주는 이제 서비스 기업인데 이게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내 벤처 1호 기업입니다. 카닥. 네, 카닥. 광고도 많이 나오고. 나 차 고쳐야 돼. 카닥인데 이 카닥 이 기업이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이제 외부가 손상된 거예요. 그걸 바로 카닥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진 3장만 올리면 견적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그 서비스가 계산된다는 걸 테스트해서 이건 시장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50%는 넘겠구나 이런 판단도 들었었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폴더포유라고 그 세탁물을 이제 그 접어주는 그 로봇 기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CES에 이제 출시할 정도로 굉장히 히트 있는 제품인데 이 회사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인 빨래방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코인 빨래방에 다 설치를 빨래방에 한 다음에 설치했다는 네, 거예요. 설치한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한 20%는 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가격은 고객들이 한 $2 정도는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테스트 통해서 50% 이상이 그 빨래방에 있는 그 폴드포유 제품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알게 됐던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냉장 보관 초밥 용기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 0%입니다. 0%지만 창업 아이템이 적어도 10%는 가능성을 보고 10%는 전업주부가 와인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을 이제 살 때 옆에 그 내가 이제 준비했던 초밥, 냉장 보관 용기가 있었었는데 그 용기를 같이 구입을 하고 또 적어도 30만 원에 구매할 거라고 가정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현장에서. 네. 그렇게 되면 가설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나만의 데이터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창업 아이템이 얼마나 이제 귀중한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요. 네. 카닥, 나 지금 차 고쳐야 돼,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 4개월 전에 그 깜깜한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약간 긁혔어요. 그래서 지금 차를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4개월 동안. 그럼 그거를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사진 3장 찍어서 딱 보내면 견적이 그거 얼마예요라고 날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간편해. 저 같은 경우는 땡큐. 거기다가 또 이 차를 갖고 가서 직접 수리해서 또 갖다 줘. 더 땡큐지. 우리 바쁜 사람들은 그거 땡큐지. 근데 당연히 배달 서비스 했으니까 딜리버리 서비스를 했으니까 돈을 더 내야 돼. 이거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쵸. 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지금 코인 빨래방도 마찬가지예요. 빨래 개기 진짜 귀찮아. 양말 같은 거 수건 이런 거 개는 거 정말 귀찮은데 이거 한 $2 내고 그 기계에다 넣었더니 얘가 다 해줘. 다 해준다. 야, 사람들이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냉장 초밥 전용 용기 이거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초밥은 만들자마자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맛있고 보니까 이게 안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와인 냉장고 살 때 초밥 냉장고도 끼워드려요. 사은품 드려요. 이거 홈쇼핑인데? 홈쇼핑에서 뭐 사면 끼워드려요. 뭐 용기 사면 뭐 끼워드려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말씀도 제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와인 냉장고 가정에 많이들 사십니다. 의외로 많이 사셔요. 저희 누님도 뭐 술도 안 드는 집에서 뭐 와인 냉장고 있어요. 저는 술 좋아하는 사람 와인 냉장고 없어요. 아무튼 근데 많이 갖고 계시고. 맞아요. 그다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옷 이거 트롬인가 뭐 이거 세탁 뭐 이거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의외로 그런 것들이 히트를 많이 쳐서 다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이제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부들이 빨리 다림질하고 이런 거 불편한 거 있으니까 그거 다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야, 그 교수님 말씀 오늘 지금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왜냐면 좀 어려웠어. 제가 어려우면 일반 시청자들은 더 어려우신 거예요, 사실은. 용어가 좀 어려웠었는데 확증 편향 이거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다이나믹 인과 이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 여러분, X대 여러분, 그리고 라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창업하신지 아시겠죠? 창업하실 때는 생각을 다 버리시고 젊은 그 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준희 교수님 모시고 여기까지 들었는데 또 궁금한 게 더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니까 또 몇이죠? 우리 올해 안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이걸 명심하시면서 창업도 100세 시대입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좀 참고하시면서 성공 창업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와 커플링을 보이면서 현재 국내 증시 상승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요,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첫 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자, 장이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좀 경기를 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